이제 백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도 거리의 가까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선택도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사실 정치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화된 실책에 맞춰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엊그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가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걸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금 전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불안감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 통합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해당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출연했던 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간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은 좀 더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최형두 의원, 김용민 의원 역시도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 중인 상황인데 국회에서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비상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접촉을 한 적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이 파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번 문제가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지금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신문의 제목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언제 누가 감염이 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정치권도 각별한 지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치 일정은 아무래도 좀 더 뒤로 수년되거나 원래의 방식대로 좀 가지 못하고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8.29 전당대회는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실 이번 그 정치권의 이 코로나 확진 사태가 국민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와는 다를 수 있고 또 혹시나 방역에도 좀 더 철저할 것 같았던 이런 정치인들 혹은 이제 주요 인사들조차도 이렇게 감염에 노출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한 경각심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차제 이제 이런 게 이제 국회 이제 우리가 정치권도 이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갈 것이란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 차제에 비대면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라든가 모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든 국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런 행사들도 이제 앞으로 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비대면 시스템에 맞는 국회 제도도 이번 차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당장 즉자적인 대응도 좋겠지만 네. 좀 포괄적인 그런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이른바 좀 투트랙으로 가는 좀 해안과 그런 좀 성찰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국회, 9월 정기국회에 앞서서 있는 8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결산국회라고들도 많이 하는데 이 시기에 처리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은 한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들 많이 보면서 집단 감염도 봤잖아요. 봤는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2차 전파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정치인들이 뭐 같이 모이는 것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보고 다만 이제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민주당 말씀도 제가 들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지금 뭐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행사 같은 거는 당분간 뒤로 미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사를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들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회 운영을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이제 국회 안에서 하다못해 뭐 여야 간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우리 비대면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접촉은 좀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보다도 토론이 중요하고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여파가 미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앞서서 좀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치르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낙연 의원 자가격리 중이긴 합니다만 다른 의원들도 이낙연 후보와 같이 그 다음 날 네. 토론회를 라디오 방송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가량 같은 그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접촉자로 또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언택트 형식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걸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제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권력 공백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전당대회도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뭔가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나름대로 힘이 실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걱정거리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우리 선거라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선거는 뭔가의 새로운 역동성이 만들어져야 선거 안에서도 이변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수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 뭐 대세로는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 쪽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제가 보기에 이번 그 사실 뭐 수혜자와 또 혹은 뭐 피해자 이렇게 좀 나누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런 국면을 봤을 때 김부겸 후보가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연설에 좀 능하고 좀 그런 대중정치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구나 좀 추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 어떤 그 극적인 쇄신 같은 걸 보여주는 또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또 조홍천 의원이 지적했듯이 관심 논점 비전이 없었던 더군다나 이제 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역대 집권 여당의 중반기에 이 전대가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없는 아마 그 전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실이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남은 기간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메시지 약간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온라인과 비대면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구나.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이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이 측면에서의 좀 약간의 그 좀 흥행에 대한 무관심, 그다음에 저조 이런 것들은 여당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어떤 행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고민해봐야 했던 사례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또 새로운 국면이라서 이번 또 전당대회 어떻게 치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뭐 방역도 중요하지만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전광 목사의 집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통합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전 목사와는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뭐 쿠폰도 주고 여행을 장려하면서 이런 재확산을 정부가 더 부추긴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권의 공방은요, 때로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면피성으로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책임 전가를 위한 목적으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잘 그런 것들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책임론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민주당의 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처음 초기에 한창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을 때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못 막았다고 얼마나 책임 추궁이 많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공세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방어하느라고 진땀을 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은 사실은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비판할 때에는 그게 논리가 다소 부족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뭐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주말에 광화문 이제 집회라든가 예. 그게 이제 8.15 집회로 연속선상에서 옮겨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이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랑 통합당하고 같이 함께 했던 행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펼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공세를 지금 펼쳤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뭐 통합당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를 현재 상황, 이런 극우적 시각을 갖게 만든 것도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광우병 집회 이후에 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종교계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연속전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책임 회피만을 위해서 역공을 펼치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공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부각시켜가면서 싸우는 게 이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한테 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묵묵히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감동 있고 울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적으로 그 정치 공방에 휩쓸려 가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성환 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사실 정부가 이게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론을 펼치는 건 정말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예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따라서 이제 분야로 대기하는 좀 분야별로 대책을 내놓는데 이번에 사실 휴가를 만든 것이나 17일 공휴일 지정한 것이나 쿠폰 발행 같은 경우는 경제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건 오로지 정광훈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고 오히려 국민과 야당에게 위기 상황이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고요. 통합당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도 않고 우리는 동요하지도 않고 우리 이제 그쪽과는 이제 선을 긋겠다. 이미 정강 정책에서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책임론을 부각하는 게 과연 통합당이 정말 아플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통합당도 이쯤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메시지 잘 냈더라고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를 거고 다만 통합당은 그런 메시지 낼 필요는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과도한 집회라든가 이런 좀 치우친 그런 이념 공세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자제를 요청합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좀 메시지는 낼 필요가 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비판은 좀 더 엄격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회동,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회동 초반에는 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통합당 측에서 먼저 대화 형식, 의제가 맞는다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해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혹은 좀 대화를 하기 위한 손을 내민 것이다.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고 실제로 좀 1대1로 만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하고 지금 그 국회 지형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원내 교섭단체는 지금 통합당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냥 단독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여론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거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에 국민들한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애써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현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당 그 대표하고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니까요. 그러니까 만나서 뭔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입장이 바뀌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그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대화에 들어간다거나 의제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성과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청와대의 어떤 그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아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한 성과를 뭘 얻어야 될 것인가? 아마 그게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걸 미리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법사위원장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제 합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제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그 공방들이 오고 가는 게 서로 언론을 통해 지금 사실 오고 가는 형국이에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언론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형국인데 그러려면 저는 좀 청와대가 좀 태도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여야라는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가 29일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진짜 이걸 보여주려면은 실질적인 의제들을 통합당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시기나 이런 방식들을 확실하게 조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게 지금 언론의 중재로 인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약간은 이것이 진짜 의지가 있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좀 그런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